아이들은 싱싱카를 타며 컵떡볶이를 먹고 학생들은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일상이고 어른들은 마치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한국 커피 브랜드를 손에 든 채 거리를 걷습니다. 이곳은 서울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스스로 한국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도시는 한국이라는 삶의 기준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시작 전에 1초만 투자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 정말 몽골 맞나요?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제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4년 만에 돌아온 고향 울란바토르는 제가 기억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그 풍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주차장에 줄지어 서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같이 익숙한 이름이었거든요. 현대, 기아의 자동차들. 특히 눈에 띄게 많았던 건 파란색과 흰색으로 도색된 포터 트럭들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익고 정겨운지 마치 서울 강남 도로변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서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 선 가게는 BBQ 치킨, 그 옆에는 이마트24,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서자 설빙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쓰인 글자는 모두 한글이었고 네온사인 아래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당연하다는 듯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울란바토르 중심 거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흔한 노란색 간판 하나 없이 GS25, CU, 롯데리아가 당당하게 서 있었고 한국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외관의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이름이 너무나 익숙해서 깜짝 놀랐죠.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도대체 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제 가족이 이사한 새 아파트는 말 그대로 서울 스타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신발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바닥은 뜨끈한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주방은 인덕션과 식기세척기로 가득했고 창문을 열면 어린이 놀이터와 벤치, 운동기구까지 서울에서 봤던 공원 시설들이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서울이 아니라 울란바토르가 맞나.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도, 단지 몇 개의 브랜드가 진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몽골 사회 전체가 서울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따뜻한 집밥과 함께 저는 몽골에서의 새로운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은 제 기억 속의 몽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몽골, 그것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몽골의 경제가 많이 성장했나?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한 건가? 처음엔 그런 의문들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외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겨준 건 어머니의 김치찌개 냄새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 한국에서 본 것과 똑같은 색, 향, 그리고 맛. 어머니께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며 유튜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젠 몽골 엄마들 사이에서 김치 담그는 게 유행이야 하시면서요. 식탁 위에는 불고기, 잡채, 그리고 반찬으로 깍두기와 오이김치까지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젓가락질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선 김치 냉장고의 온도 조절 기능까지 능숙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친구 집에 들렀을 때도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인 친구는 자랑스럽게 새로 장만한 아파트를 소개했는데 구조부터 인테리어까지 완벽한 한국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삼성 TV, 주방에는 LG 식기세척기,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바로 한국식 보일러 온돌이었어요. 이게 진짜 겨울에 최고라니까. 전기요금도 별로 안 나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택이었고 동시에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식 삶의 방식이 몽골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귀국한 지 며칠 후 어머니께서 조용히 제게 김치 담그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조차 20대들은 잘하지 않는 김치 담그기를 울란바토르에서 어머니가 하신다니. 그런데 정말로 큰 볼에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생강, 멸치 액젓까지 다 준비하셨고 레시피는 유튜브 속 한국 아주머니의 채널에서 그대로 따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몽골 엄마들 사이에선 김치가 유행이에요.
어머니의 말에 처음엔 웃음이 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카카오톡처럼 생긴 로컬 메신저에 김치 마스터 단톡방이 있었고 며느리들끼리 김치 숙성 정도와 재료 브랜드를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한국의 주부 커뮤니티를 보는 듯했어요. 며칠 후 저의 절친 아마 씨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신혼부부인 아마 씨는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소개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신발장이 있고 안쪽은 벽지 색부터 천장 조명, 심지어 커튼까지 전형적인 한국식 인테리어였습니다. 거실에는 대형 삼성 스마트 TV, 주방에는 LG 냉장고, 인덕션과 식기세척기까지 있었습니다. 요즘 울란바토르에서는 한국식 아파트가 로망이에요. 신분 상승의 상징이라고나 할까요? 아마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카를 데리고 근처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커다란 플래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어는 미래의 열쇠입니다. 실제로 정규 과목 중 하나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를 또박또박 발음하며 따라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서울대 마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장래희망을 적은 종이에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종학당과 협력해 정식 교재가 도입되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된 교류 프로그램도 해마다 운영되고 있다고요.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제 영어보다는 한국어라고 말하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꿈의 학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만난 카페 주인도 한글 간판을 달아놓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있으면 손님들이 믿고 들어와요. 이건 그냥 한국 느낌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에요. 점점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좋아하는 나라에서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요. 울란바토르 사람들은 누구의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전폭적으로 한국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4년이 여기서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그 후에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버스를 타면 운전석 옆에 BTS 사진이 붙어 있었고 동네 미용실에는 송혜교 씨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스타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 생활 속 깊은 곳까지 한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한 상인이 옆 가게 사장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한글 간판 달면 매출이 확 오른다니까요. 그냥 김밥 천국이라고만 써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상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음 주에 간판 바꾸려고. 이제 몽골어보다 한글이 더 잘 먹혀.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멍해졌습니다. 한글이 이 땅에서 단순한 문자가 아닌 신뢰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어떤 뿌듯함과 동시에 낯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변화가 자발적인 걸까? 그 질문은 마음속에 오래 맴돌았지만 이후에 듣게 될 이야기들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친척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매대 한 켠에 떡볶이 컵라면, 삼각김밥, 김말이 튀김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모두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손님들은 주저없이 그것들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삼각김밥 없으면 장사 안 돼요. 아주머니의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 말 속엔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울란바토르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귀국 후 몇 달이 지나자 제 삶의 반경은 점점 넓어졌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서울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몽골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한국은 중심 주제였습니다. 솔롱고 씨, 요즘 채용 공고 봤어요? 한국 유학한 사람들은 이력서 볼 것도 없대요. 그냥 서울대 세 글자면 끝이래요. 실제로 울란바토르의 주요 기업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많아지면서 한국어 가능자나 한국 유학 경험자를 우대한다는 공고가 수두룩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취업 시장에서 한국 유학 경험 덕분에 많은 문의를 받았고 인터뷰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조금은 의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몽골 남자들은 좀 위기감을 느껴야 해. 왜? 무슨 얘기야? 다들 한국 남자 찾고 있잖아. 성실하고 청결하고 배려 깊고 게다가 잘생겼고.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소개팅 앱에서도 한국 남자 필터가 따로 있을 정도야. 외모보다도 성격, 가치관, 생활태도 면에서 한국 남자들이 더 낫다고들 해.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습니다. 정장을 입고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남자 주인공, 음식을 준비하면서 잘 먹어라고 웃으며 말하는 장면. 그런 것들이 몽골 여성들에게는 낭만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집안일도 거의 안 도와주니까 한국 남자들은 퇴근하고 밥 차려주는 게 기본이라잖아. 심지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목표로 한국어를 배우고 K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예 한국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SNS에는 한국 남편과의 일상, 한국 시댁 이야기 등의 콘텐츠가 인기였고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결혼정보회사는 한국과의 국제 결혼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곳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표는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한국 남자를 만나는 거야. 이런 변화는 단순히 연애나 결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삶의 질과 직결된 하나의 지향점이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한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국인 손님과 이야기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한 친구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혹시 미혼이세요? 죄송해요. 너무 솔직했죠? 근데 정말 한국 남성분들은 매너가 좋아서 그 말을 들은 한국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몽골 친구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닌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존재는 이곳에서 단순한 이국적인 흥미거리가 아니라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 브랜드가 점령한 편의점 진열대, 한국 유학이 곧 성공의 보증 수표가 되는 취업 시장, 그리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여성들. 이 모든 것은 지금 울란바토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묻습니다. 왜 몽골은 이렇게 한국을 따르려고 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 가장 앞서 있는 길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며칠 뒤 아마 씨와 함께 미용실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수줍은 듯 말했어요. 요즘 고객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한국 스타일 요구가 많아요. 머리 모양도 그렇고 남자 보는 기준도 그렇고 사실 좀 힘들어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사진을 갖고 와서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많이 난감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머리를 자르지만 손님들은 한국 사람이랑 똑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마 씨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예전엔 괜찮은 몽골 남자 찾기였는데 이제는 한국 남자가 기준이 돼버렸죠.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의 자세까지 동경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울란바토르에 돌아온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그 놀라움이 어느새 익숙함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 그날들 속에서도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는데 옆에서 놀던 고등학생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너 서울대 갈 거야? 난 고려대. 왜냐면 응원가가 멋있어. 우리 누나는 한국 남자랑 결혼할 거래.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이 도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에 들르게 됐습니다. 어느 가게 앞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날 할인. 판매하는 고춧가루는 한국산이었고 종이 박스에는 K푸드 인증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일본, 중국 거도 많이 찾았지. 근데 지금은 한국이면 그냥 믿고 사요. 애초에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은 단순한 품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가져다주는 신뢰. 그것이 울란바토르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바꾸고 있던 것입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어머니가 말씀하신 한마디였습니다. 솔롱고야. 한국은 참 좋은 나라다. 예전엔 텔레비전 속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삶이 됐네.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몽골은 지금 한국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며칠 후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한국어 강의에서 한 여학생이 수줍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진짜 가족한테 잘해줘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에서는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그런 문화가 뿌리내려 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보던 회색빛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글 간판이 가득한 거리, K드라마 포스터가 붙은 버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다니는 청년들, 스마트폰으로 한국 예능을 보는 아이들이 가득한 울란바토르였습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솔롱고 씨, 몽골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그때마다 저는 정리된 답보다 제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을 꺼내 말합니다. 한국은 그냥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에요. 한때 전쟁으로 황폐해졌지만 지금은 경제 대국이 되었으니까요. 그 과정을 겪은 나라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몽골이 선택한 것입니다. 70대의 노인은 말합니다. 예전엔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봤는데 지금은 전기장판이 더 고마워요. 허리 안 아파요.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지. 젊은 부부는 말합니다. 한식마트가 생기면 집값이 올라요.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거예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왜 이렇게 멋져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선생님은 대답합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시작했어요. 무너진 도시 위에 희망을 하나씩 쌓아 올렸어요. 노력으로 만든 기적이에요. 그런 나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단순히 한국을 그리워하는 유학생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모델을 통해 우리 몽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며 저는 매일 조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울란바토르는 더 이상 과거의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보다 더 서울 같은 도시,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몽골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롱고처럼 한국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 도시의 선택,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감동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